오늘 일요일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조금 좀 아쉽게 억가스러운 언어보에서 조금 좀 눈물을 좀 흘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보는 딱 한 박스씩만 제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보는 최근 3연승 3연승 질주 중에 있다. 어제 KT 경기가 똥줄이었고 정말 극적이었죠. 그리고 어제 고배당도 적득적득이긴 하지만 고배당도 한 박스 잘 들어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MPB 분위기는 계속 똑같아요. 그죠? 홈원정 나눠서, 그리고 2차전에서는 센트럴리그 홈팀들이 좀 지난 주 중에도 많이 이겼었잖아요. 그 모습이 어제도 나왔다. 어제도 홈팀이 거의 이겼죠. 한 경기 빼고. 니오넨 빼고는 홈팀이 전부 이겼다. 오늘은 원정팀들이 좀 이길 차례인데 원정팀들이 이길 만한 매치업들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정도로 자꾸 나오면은 이건 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메이저리그는 일단 적중 대기 중인 박스가 두 박스가 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히로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에 이제 빠따가 어제는 제가 이제 히로 쪽을 좀 봤죠. 히로 쪽을 봤고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우치가 좀 아쉬운 친구다. 제가 잘 던질 때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잘 던지는 시기에도 이렇게 꼭 주장하는 애들은 조탈려요. 심하게. 그죠? 제가 맞는 게 거의 증명이 되죠. 쿠리아렌, 뭐 타키나 카리오타 이런 애들. 우치세이류 이런 친구들 그렇다. 요즘에 히로시마의 빠따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퐁당퐁당이 굉장히 심해요. 쳤다 안 쳤다. 어제 이제 8득점을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득점한 다음 경기들 보면은 7득점, 빵득점, 6득점, 빵득점, 8득점, 2득점. 네, 오늘도 8득점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빠따 많이 친 날들은 우투수를 좀 많이 상대한 경향이 있고 좌투수들한테 조금 좀 어려워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좌투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란가 싶긴 하네요. 라쿠텐도 어제 뭐 빠따는 괜찮게 쳤다. 라쿠텐은 요즘 야수 밸런스가 좋다고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선발은 모리 쇼헤이가 나옵니다. 일단 센트럴리그 투수들이 이번 교류전에서 성적들이 좋지 않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 교류전에서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이 교류전에서 니온의 원정 가서 7.1이닝 4실점 8피안타 1피홈런으로 좋지 않았다. 우리 센리그 투수들이 꼭 이렇게 퍼시픽 리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거는 뭐 에스콘 원정 가서 던진 거고, 그리고 니오넴이 타격감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감안은 해줄 만한데,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타협에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 리스크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리쇼에이, 뭐, 쏘쏘, 나쁘지 않은 선발 자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좀 꽉 비치는 좀 힘들지 않나. 최근에 라쿠텐의 타격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몰이 홈에서 강점도 있고 나름대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적당히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자, 반대 선발은 후지 마사루고요. 작년에 뭐 11승 올린 선수답게 올 시즌도 지금 페이스를 좀 다 잡고 나서는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굉장히 호투하고 있어요. 5빵 7이닝 1실점 7.1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이번 교류전에서 6이닝 무실점, 한신 상대로 잘 던진 경기가 있었다. 이를 좀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구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양반도 변하고 장난질하고 코너옥으로 승부 보는 양반인데 그래서 이제 꾸역투기들도 좀 많고 그렇기는 한데 지난 시즌에도 버닝하는 타이밍에는 굉장히 잘 던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4경기 연속 잘 던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4경기 중에 2경기가 소뱅을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 소뱅이 자원 상대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괜찮은 시점에 좀 있지 않나.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로시마가 최근에 빠따 퐁당퐁당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투수들에겐 잘 치고 좌투수들에게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는 후지 마사루 모리쇼에이면은 뭐 선발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라쿠텐 역배면 역배는 한번 봐줄만 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원정팀들이 좀 이길
이기는 그 패턴이기는 하거든요, 그죠? 이런 패턴 뭐 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라쿠텐 역배 한번 볼만한 요소들은 좀 있지 않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언더 볼게요. 언더를 보는 이유는 히로의 퐁당퐁당 이슈 때문에. 그리고 모리쇼에이도 홈에서는 곧잘 던지는 선수다. 다음은 야쿠르트 대 오릭스입니다. 야쿠르트 오릭스는 일단 두 팀 다 이번 주에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에는 불펜 체크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데 두 팀 다 불펜을 엄청나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불펜에서 뭔 사고가 터질지 좀 모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한 경기씩 논아먹기를 했고요. 어제는 미야기가 너무 크게 흔들리면서 경기가 초장이 좀 터져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확실히 요즘에 야쿠르트가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홈에서는 괜찮다. 야마다 2타점, 오수나 2타점, 산타나 2타점. 올 시즌 잘해주고 있는 류토 유이 어제 2안타 깎고 카케로 이 친구 요즘 좀 잘 치던데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인데 어제 테이블 세터 쪽에서 안타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양팀 다 불펜을 엄청 썼기 때문에 오늘 선발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카무라 유토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받은 탑티어 유망주 선수고요. 160km 가까이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영웅 만들어주기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첫 경기 또는 뭐 복귀전 뭐 이런 거에서 승투를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신兵들이 막 이렇게 엄청 상위 드래프트 선수가 아니고 그래도 데뷔전에 좀 승투를 챙기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구속이 160 가까이 나오는 그런 탑티어 유망주기 때문에 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 정도는 있겠다. 근데 상대가 너무 빡세긴 하죠, 그죠? 진구에서 데뷔전을 진구에서 하는데 지금 거의 리그에서 가장 잘 치고 있는 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릭스를 만나야 한다. 이런 부담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대는 소탄인데요. 소탄이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선수는 홈원정을 좀 많이 가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오릭스 선수들이 홈원정을 좀 가리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올 시즌에는 소탄이가 뭐 홈원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그죠? 작년에 저희가 알던 소타니의 모습이 아니다. 작년에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이 선수. 아직 뭐 젊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을 좀 겪으면서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두 경기에서 3실점, 4실점. 네, 요 직전 경기는 7인 3실점 승투가 되긴 했는데 10피안타 그리고 요미우리전이었다는 걸 좀 감안하면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타니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소타니가 이제 원정에서 조금 약한데 진구는 오늘 또 처음 가는 거거든요. 천하의 미야기도 진구에서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경기를 하고는 하는데 원정에서 약한 소타니가 괜찮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요. 사실 오늘 투수 쪽은 그냥 물음표 덩어리예요. 사실 경기 자체는 그죠? 일단은 신빙 친구 물론 이제 전체 1번 탑티어 유망주지만 신빙 소타니 원정에서 못 던지는데 오늘 진구에서의 첫 등판 그리고 양팀 다 불펜도 엄청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어질어질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큰데 일단은 사실 오릭스 1.36을 물고 들어갈 만한 경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릭스가 요즘 빠따 좋은 거 알겠는데 야쿠르트도 지금 빠따 흐름이 나쁘지 않고 홈에서 빠따 기대치도 있고 또 구장의 변수성도 있고 그리고 일본 특유의 신인들의 첫 경기 승투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역마인으로 빠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기라면 한번 찍어볼 만은 하지 않나. 고배당 같은 데서. 야쿠 역마인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신빙 친구라 가지고 신빙 친구들은 중간이 없거든. 겁나 잘 던지거나 겁나 털리거나 그죠? 그래서 일단 양팀 다 뭐 불펜도 많이 쓰고 오바를 볼 만한 요소가 있긴 한데 신빙 친구 때문에 조금 좀 계산이 좀 어렵네요. 다음은 주니치 대 니오네 파이터스.
센트럴리그가 주말에 홈시리즈에서 그래도 한 경기씩 이기고 그 경기가 보통은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어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니치는 다카하시로토 대 카토의 매치업에서 패배를 했다. 한 점 차로 패배를 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넴은 요즘 뭐 꾸준하게 아주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죠. 아이 코찍찍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선발은 마츠바 타카히로가 나옵니다. 마츠바 올 시즌 지금 시즌 초반에 폼이 아주 좋죠, 그죠? 굉장히 폼이 발딱 서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한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이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구위가 약해. 구위가 약하고 삼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리고 저는 주니치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거르고 봐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반테린 돔을 홈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 마치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냥 폼이 꾸준히 좋고요. 무조건 반테리 빨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해요. 원정에서도 잘 던진 경기들이 좀 덜어 있고 이번 교류전에서 첫 경기는 원정이었고요. 세이브 원정이었고 8이닝 1실점 5피안타로 좋았다. 세이브가 사실 그래도 퍼시픽 리그 쪽에서는 빠따 티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기는 하나 그래도 원정 가서 잘 던졌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기는 하고요. 마치바 올 시즌 폼 좋고 홈에서의 폼 좋고 이 친구가 털리는 타이밍이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잘 던지고 있으니 홈발도 잘 받는 선수고 반대 선발은 가네무라 시오마고요. 이 선수 제가 이제 이 친구도 중간이 없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투 완봉 아니면은 약간 털리는 이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중간이 없는 피칭을 하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완투 완봉 한 번씩 찍은 다음에 직전 두 경기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양반도 계속 안 좋을 양반은 아니기 때문에 슬슬 한번 잘 던질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고요. 근데 주니치랑은 또 반대로 이 니오넴 파이터스의 투수들은 그 뭐지? 원정 성적이 좋아요. 그죠? 이 양반들은 홈에서 좋지 않단 말이야. 가네무라는 최근에 홈 10경기를 끊어보면 3.61, 원정 10경기를 끊어보면 7승 1패 1.43으로 홈 원정 차이가 굉장히 크고 오늘 반테린 돔이잖아요. 그죠? 오늘 뭐 호투를 기대해 볼 법한 것 같아요. 최근 두 경기 안 좋았다. 반테린 돔에서 던진다. 원정에서 강하다. 잘 던진 타이밍도 됐고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 볼 만하잖아. 둘 다 뭐 선발들은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리스크는 저는 마치바가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게 되고요. 이번 시리즈에서 주니치가 아직 한 번도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니오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 좋기도 하고 가네무라도 충분히 호투할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니뽀넴 승에 4.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미우리 대 세이브. 요미우리가 이제 홈발이 좀 좋은 팀인데 최근에 두 경기를 이기면서 홈발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요미우리가 많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세이브의 빠따죠 빠따.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세이브가 잘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빠따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꾸준하게 제가 드리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2.1점이기 때문에 요미보다 빠따를 더 못 치고 있어요.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양팀 어제 경기는 근데 좀 아쉽더라. 그지? 어제 저희가 좀 이 억가를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대 0으로 선발 쪽에서는 완벽하게 언더 경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불펜이 한 이닝에 5이닝을 줘버렸어요. 5실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참 아쉽기도 하고 불펜을 박아볼 만한 경기인데 그걸 5실점까지 만들어주는 게 참 거시기하긴 하더라. 자, 오늘 선발은 토고 대 타키오치가 나옵니다. 뭐 굉장히 빅네임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폼들이 많이 아쉽죠. 토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좀 좋지 않았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폼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좀 특징인데 이번
이번 교류전에서 오릭스 만나가지고 뭐 탈탈 털렸습니다. 그쵸? 예, 우리 센리그 투수들이 빠따 좋은 퍼시픽 리그 타자들한테 아주 그냥 개털리고 다닌다. 예, 5이닝 5실점 9피안타로 좋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폼은 약간 회복세고 토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 최근 기준으로도 홈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오릭스가 아니라 세이브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빠따티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탈탈 털리는 수준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올 시즌에 토고는 정말 뭐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5점대 찍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에서는 2.67로 홈에서는 괜찮았다. 세이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칭을 좀 할 가능성도 있다. 토고의 문제점은 역시 런이죠. 예, 이 양반은 뭐 런이 꾸준하게 많은 선수고 원래 잘 던질 때도 런은 문제가 있었어요. 반대 선발은 타케우치 나츠키가 나옵니다. 타케우치 소포머 징크스를 좀 겪고 있는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 차이가 좀 큰데 안 좋은 경기들에서 런을 좀 많이 맞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주니치 전에 교류전에 잘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 4패한테로 잘 던졌는데 이 경기에서도 삼진을 하나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케우치에 대한 기대치가 올 시즌은 많이 높지는 않다. 이런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요미우리 빠따를 상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 요미우리 지금 타케우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좀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타점이 굉장히 높고 역시나 타이밍을 맞추기 좀 힘든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메리트가 있는 투수다. 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타케우치도 우려와 기대가 있는 등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선발들은 둘 다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과 기대되는 요소들이 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발들의 맞대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오늘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제 배당도 이렇게 좀 동배로 책정이 됐죠. 일단 저는 그래도 전체적인 왁구는 타케우치가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 들고 그리고 오늘 수입전이라는 것도 좀 감안은 좀 해줄 만한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좀 거슬리는 거는 어제 좀 기분 좋게 요미우리가 이제 홈에서 분위기를 좀 탔다라는 부분들 요미우리가 올 시즌 성적이 아쉽지만 홈에서는 플러스 11개 찍고 있는 팀이죠, 그죠? 예, 홈에서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불펜 필승조도 오늘 가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기가 좀 박빙으로 갈 가능성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수입전이라고 하면은 세이브를 봐줄 만한 근거는 되지 않나. 세이브 역배 5.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빠따 보면은 언더가 좀 푸근할 수도 있는데 두 투수의 변수성들이 약간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그죠? 예. 두 투수들이 최근에 털릴 때 좀 매섭게 털리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대 지바 롯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이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확인하고 보내드립니다. 이 금액을 토요일까지 책정해 놓은 거는 일요일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배트맨이 서비스를 안 합니다. 5일 동안. 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로는 우리가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로 패키지를 작성을 해놨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전을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대 지바 롯데고요. 요코하마도 딱 2차전씩만 이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홈에서의 매치업들은 어제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어제 경기에서는 약간 좀 라인업에 좀 변화를 줬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좀 좋지 않은 쿠아라를 1번에서 빼버렸고 쿠아라가 조금 다 끌어먹는 그런 게 있었거든. 빼버리면서 약간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스스가무시 스스고 아저씨가 요즘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마키슈고야 뭐 늘 꾸준하고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와타라이 이 친구가 저는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코하마의 타선의 특징은 뭐야 우타자들이 많고 뚱땡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타는 칠 수 있지만
좀 에버러지가 떨어지는 양반들이 좀 덜어 있는데다가 병살도 많이 깐단 말이야. 예, 근데 와타라이는 좌타자고 발도 빨라요. 예, 그리고 젊은 선수고. 근데 빠따 능력치가 꽤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 선수. 음, 그래서 꽤 기대할 만한 자원이다. 이제 02년생 아주 젊은 선수인데 야구 잘합니다, 이 친구. 아주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바로 때는 어제 뭐 신빙에다가 팬들이 워낙 헐겁기 때문에 역시 뭐 이기기가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펜 쪽에서 실점 1, 실점 1, 실점. 마스다 아저씨 어제 나와가지고 또 실점했고 신빙 친구가 2이닝밖에 던지질 못했다. 자, 오늘 선발은 트레버 바워 대 오스틴 보스가 나옵니다. 트레버 바워는 진짜 리그에서 가장 종잡기가 힘든 선수 중에 하나죠, 그죠? 굉장히 호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들어맞기도 하고, 이토 히로미의 조금 언럭키 버전,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잉도 굉장히 잘 먹고. 트레버 바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로테 관리를 굉장히 좀 빡세게 해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4일 로테, 5일 로테를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로 이제 크브에서 뛰었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이런 애들은 4일 로테를 병적으로 좋아했고 실제로 그 친구는 4일 로테 성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우어도 뭐 그런 걸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성적이 받쳐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성적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로테적인 부분들도 약간 좀 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로테를 돌아주면 다른 선발들이 하루 이틀 더 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니오넴 투수들처럼 한 번에 등판해서 이닝을 길게 먹는다든지 조금 더 강하게 던진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튼 트레버 바우어는 조금 좀 뭐 종잡기가 힘들고 중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특징적인 부분은 홈에서 2.47로 굉장히 좋았고 원정에서는 5.47로 ERA 차이가 3이나 난다는 점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바우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변화구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 선수. 회전수 계열 변화구가 굉장히 좋아요. 서드 피치가 체인지업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커브가 워낙 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삼진을 엄청나게 뽑아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약간 커맨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큰 거를 좀 많이 만든 편이긴 하다. 지금 지바롯데가 그 염색한 친구 4번 타자 친구가 홈런 페이스가 진짜 매섭긴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반대 선발은 오스틴 보스고요. 오스틴 보스도 홈원정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조조 마린을 홈으로 쓰는 선수기 때문에 조조 마린에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홈에서 4경기 등판해서 2패, ERA가 4.26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원정에서 7경기는 1.42로 홈원정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수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이번 교류전에서는 야쿠, 홈에서 야쿠 만나가지고 6.2이닝 4실점으로 역시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오늘은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코하마가 지금 빠따가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죠? 빠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선발 매치업들은 뭐 오스틴 버슨이 원정이니까 기대감이 좀 있고 트레버 바워는 종잡기가 아주 힘든 선수긴 하지만 홈에서의 피칭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좀 높기는 하고 이런 점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경기 같기는 하고요. 양 팀의 전체적인 왁구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정도 배당은 좀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스틴 보스 충분히 좀 오늘 뭐 던져볼 만한 투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1.45 대 2.24? 뭐 전체적인 빠따라든지 불펜의 기대치가 요코하마가 더 나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바롯데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기는 형들 시원하게 그냥 까보는 것도 괜찮아. 그냥 고배당 같은 데서 역마인 같은 거. 어차피 이 바우어는 얘는 좀 중간이 없단 말이죠, 그죠? 터질 때는 뭐 3, 4실점 그냥 줘버린단 말이야. 뭐 많이 주면 한 6실점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깔 때는 역마인 한번 같은 거 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홈에서 강했던 바우어, 원정에서 강했던 오스틴 보스. 양 팀 다 7점을 낼 만한 매치업까지는 잘 모르겠다. 언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소뱅 대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어제는 한신 승을 받고 한신 승이 잘 들어왔던 그런 경기죠. 경기 초반에 점수를 벌어놓고 이제 잘 막아서 이겨냈던 이런 경기고요. 일단 좀 특징적 어제 경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소뱅이 뭐 자원상대 잘 치는 건 알겠는데 오타케 같은 타입은 자주 안 만나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뱅 대 소뱅이라 그랬네요. 한신 대 소뱅. 오타게 같은 타입들은 조금 좀 자주 안 만났을 땐 좀 애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술 안 먹었는데 오타케가 잘 던졌고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아주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어제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긴 했어요, 그죠? 넬슨도 2피안타 두드려 맞고 이와자키는 제가 늘상 안 믿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피안타 두드려 맞고 그리고 키리시키 이 친구가 그래도 어제는 좀 잘 던졌습니다.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요즘 블랙홀이었는데 잘 던졌고 확실히 내가 안 믿는 애들은 사고를 시원하게 치기는 해. 맞잖아, 얘들아, 그지? 제가 그래도 선수 출신인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경기에서 잘 던지고 못 던지고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그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안 좋은 선수인지는 제가 그래도 잘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안 좋게 보는 애 어제 털렸잖아요, 우와사와. 이 양반 나쁘지 않게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양반 저 안 믿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변하고 장난질러인데 구위가 약해, 이 양반도. 아무튼 그렇다. 어제는 뭐 한신이 잘 이겨줬고요. 소뱅도 요즘에 약간 빠따가 들락날락이 좀 있어요, 그죠? 뭐 잘 치는 경기, 못 치는 경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빠따가 사실 딱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느낌도 있어. 근데 이러다가 또 히로시마전에 3차전에서 16득점을 했던 경기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완전히 죽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죠. 자, 오늘 선발은 이하라 리오토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소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완 상대 최근에 폼이 매서워요. 매서운데 그냥 자완이 아니긴 하거든, 이하라 리오토, 그지? 그리고 어제는 오타케한테도 좀 눌리기도 했죠. 근데 오타케는 진짜 좀 말릴 수 있어. 자주 안 만나는 팀 입장에서는. 오타케는 진짜 투구 폼도 아주 유니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와레 료토는 사실 작년에 타케오치보다 지금 저는 페이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작년에 신인왕을 받았던 게 타케오치 아닙니까? 그죠? 그 친구보다 페이스가 더 좋아요. 전체적인 볼넷 삼진 비율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피홈런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5경기 던졌는데. 그리고 피안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 친구는 올해 뭐 좋은 신인들이 일본에서 또 여러 명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주니치에 있는 그 자완 친구, 그리고 이하라 료토, 그리고 뭐 니오네메 호소노 이런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야쿠 선발도 이제 그 1차 지명이라서 좀 기대감을 좀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거의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 다나카도 있구나, 지바로 때. 이 친구가 전체적인 기록에선 제일 좋아 보인다. 그냥 소뱅이라는 조금 좀 빡센 상대를 만난다. 딱 그런 거지. 전체적인 왁구는 신인 중에서 이 선수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합니다. 기록적으로나 뭐 던지는 걸 보나. 자, 반대 선발은 이제 마츠모토 하루가 나오고요. 마츠모토 하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발로 이제 나와서 조금 몇 경기 재미를 보다가 오픈발이 좀 빠지고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3실점, 3실점, 2실점. 원래도 이제 이니기팅 기대치도 조금 좀 떨어졌던 친구기도 하고 전체적인 폼이 점점 하락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요코하마전에 5.1이닝 2실점 7피안타. 최근에 요코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죠. 한신도 뭐 타격감이 좀 개운하지 않은 요코하마랑 좀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슷하게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원정 팀들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선발에서 기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양 팀의 불펜이나 빠따 쪽에서는 소백이 좀 낮기는 하다. 뭐 그렇기는 한데, 선발에서의 차이가 조금 요거는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신승에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VP 6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